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보합이죠. 약보합이긴 한데 뭐 0.4% 정도 내린 거 정도는 괜찮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수급도 일단 순매도 우위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만기일 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네, 오늘 정도면은 네, 괜찮다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근데 대형주 쪽에서는 약보합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커졌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그리고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주가 상승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약간 중대형주 쪽에 그 반란이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대형주 쪽에 움직임들이 계속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가 또 제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형주로 볼 수 있는 시총 10위권인 종목군들 그쪽에서는 자꾸 누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뒤쪽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할까요 꽁 대신 닭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초대형주 사긴 좀 그러니까 중대형주 위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의 수급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네 일단은 뭐 다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지지가 형성된 구간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왼쪽으로 눕거나 이제 상승 포인트로 연결되는 그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RSI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횡보할 때는 여러분이 계좌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오늘은 계좌가 보합일까요? 뭐 약간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계좌 수준은 일단은 보합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보합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강보합이거나 네, 살짝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포인트에서 좀 볼만한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든 뭐 우선주,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은 좀 내렸어요. 근데 자동차 쪽이 반등이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있죠. 뭐 게임주든 조선주든 이런 쪽에서 반등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좌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고요. 자, 분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 네,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죠.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좀 떨구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 그 물량들을 이 금융투자가 좀 받아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그동안 매도를 확장해 왔었던 걸 생각해 본다라면 만기를 기점으로 이런 물량들이 청산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부터는 주가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와 같이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마지막에 없었고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던 네, 그 타이밍 12시 반 정도, 1시 정도에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꾸준하게 내려가면서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만기일에 한번 뒤집어지는 것도 좀 네,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유지 정도만 해주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기일날 이 정도 유지면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4천억 순매도. 이게 오늘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이제 7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부담을 좀 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줄이면서 이제 4천억까지 줄여졌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2천억대 조금 넘는 정도 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툭 털면서 네, 기관하고 서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연기금하고 투신 뭐 기타 다른 기관 쪽은 이제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만기일 포지션 변화에 따른 그런 수급 변화만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자, 이 부분들이 어느 쪽에 집중됐는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시중 상위 쪽에 있는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에 많이 집중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그럼 시중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보시면 올라온 종목은 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조금 상승했죠. 네, 기아는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자동차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주조도 약간씩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누구냐면은 이제 2차전지죠. SDI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을 때 이제 LG화학 이런 것들이 좀 낙폭이 좀 커졌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하이닉스가 오늘 3.4% 하락하면서 뭐 아침 하락
포인트보다는 좀 낮죠. 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됐지만 하이닉스도 더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3,400원 유지는 일단 해줬습니다.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면 이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그 재료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면 8월 28일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자리를 지루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부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2025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12만원, 13만원 갔다. 하이닉스가 35만원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도달해야 될 수치까지 도달해 버린 거기 때문에 뒤에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완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매수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충격을 주는 그런 형태의 매도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 드리고요. 오늘은 그 방산주 쪽 움직임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조선주, 네, 조선주 쪽 한국조선의 양 7%나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상승. 네, 조선주들 대부분 잘 올랐고요. 방산주 조금 올랐고요.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합이거나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전력 관련주들 좀 떨어졌고요. 반도체, 전력주 이런 쪽에서 조금 하락세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까지 해가지고 쭉 떨어진 모습이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4% 올라가면서 명맥을 좀 이어갔지만 워낙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대신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그 다음에 넷마블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 계속 쭉쭉 가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종가 기존 신고가가 나온 듯한 느낌인데요. 아닌가요? 네, 비슷한데.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그냥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쪽에서 5만원대에서 계속 사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런 장에서 또 수익 잘 내주고 있으니까 조선주, 게임주 이런 쪽 오늘 분위기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ENM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원익 IPS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다른 반도체 종목들하고는 좀 다르게 원익은 조금 더 올라와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등락 현황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424개 상승, 468개 하락입니다. 비슷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의 숫자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641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요. 946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코스닥 쪽에서 훨씬 많아요. 그럼 중소형주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대형주 쪽에서도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중대형주 위주의 버팀목들이 조금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상승률 보시면 그린생명과학부터 해가지고요. 일단은 네, 그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위생용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CS 윈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조금 위협을 받으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 또 건설주들 반등세 좀 세게 나타났죠. 오늘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GS건설 전부 다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좀 올라가고 요게 에탄올 이런 것들이 이제 손세정제와 관련된 뭐 그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네, 50도 많이 올랐네요. 이거 뭐 마스크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9개 종목이 오늘 상승 마감이 됐고요. 특정 업종, 특정 테마에 집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미는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2.98까지 올라갔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바이오, 건설 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골고루 재미를 보는 장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 네, TX, 넥스젠, 뭐 DO, 삼부토건 등등등 해가지고요. 하락 종목은 8개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낙폭은
오, 낙폭이 더 큰데요? 네, 3.34네요. 네, 오늘 하락이 더 큰데? 그죠? 오늘 상승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은 그 0.5% 정도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이너스 1% 정도대 범위로 될 것 같죠? 네, 오늘 플러스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 나오면 괜찮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주가가 한 5% 정도 올라왔잖아요. 물론 그 전에 8% 내려갔지만 네, 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1%, 2% 정도 내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 오늘은 막 그냥 한 3, 4%씩 쏟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1% 정도나 또는 0. 몇 %대 이런 정도의 주가 하락은 그냥 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자, 지금 기관 쪽에서 나타나는 게 고버스 매수가 또 들어왔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CS 윈드, 시프트업 뭐 등등 해서 게임주 좀 있고 조선주 좀 있고요, 금융주 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도는 삼성전자인데 금융투자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다 했습니다. 얘네들 매도는요, 일단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진행된다기보다도 지금 만기를 노린 상황에서의 어떤 주가를 좀 가둬놓고자 하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둬놓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좀 됐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장중에 계속 올라가는 걸 계속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악재성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핑계로 하는 매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주가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 관련한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외국인은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2,50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사라졌는데 여기 밑에 있네요. 이제 얼마 안 되죠.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뭐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갔다 보시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이게 그럼 골고루 매수는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매수는 워낙 약하고요. 매도가 조금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지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좀 누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바닥인지 아닌지 자꾸 테스트해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현재 시점을 저점으로 하는 주가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저녁 방송에서 하면 되겠죠. 오늘 저녁 9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요. 네, 얼굴 보고 향후 대응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네, 이따가 저녁에 네,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 방송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